지나가서 루틴 한 번 더 하고 퍼팅 한 번 더 하고 쇼퍼시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후폭풍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전에 완벽하게 거리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토 코치 마이클 킴입니다. 캡토는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퍼팅 분석 장비이고요. 3대 모 퍼팅 분석 장비들과 더불어 최고로 이제 극찬을 받고 있는 퍼팅 분석 장비 중 하나입니다. 휴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실내, 실외 어디서든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어서 실시간으로 내 스트로크를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퍼팅 분석 장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퍼팅 코치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용을 많이 해주시는 최고의 장비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때 백을 매주었던 선수의 가장 큰 팬 중 한 분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 아니 모른다, 이제 그런 장비 있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소개를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그 기계를 받아보았고 직접 테스팅을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앞으로 퍼팅 레슨계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비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좋은 장비들 역시 이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매니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장비다 아니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제 뭐 개인 데이터 장비, 데이터 분석 장비가 아니라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한 명의 코치가 여러 명의 제자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데이터들을 별개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템포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 템포는 그동안 보셨던 여타 다른 장비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연습 방법 또는 이제 스트로크의 이제 편견을 많이 깨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실내에서 했을 때와 실외에서 했을 때 정말 큰 디퍼런스를 보여주는 운동이거든요. 1번으로는 주변 환경,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얻어내는 정보를 통한 이제 근육의 인텐션 상태, 긴장도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안전하다, 혹은 이제 뭐 nothing to lose, 그러니까 뭐 난 연습하러 왔어라는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윙이든 샷이든 뭐든 다 편하게 나올 수 있고 좀 더 일관성 있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실외 같은 경우, 필드의 경우에는 바람도 불고 이제 뭐 온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날의 날씨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변 같이 라운딩을 하는 동반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실외에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는 일반 아마추어 분들 대상에서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프로분들께서 혹은 투어 프로님들께서는 연습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제 시합 때 정말 훌륭한 샷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번도 거리, 2번도 거리, 3번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 주어야 이제 퍼팅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퍼팅 연습 중에서 이제 거리를 맞추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3m 또는 4m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각 거리별로 스트로크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연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린 속도에 따라서 이제 스트로크의 크기가 매번 또 달라져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거리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답은 템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캡토 프로그램 내에 템포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템포로 이제 메트로놈을 따로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 메트로놈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스트로크를 언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 맞춰야 되는지 그래픽이 표현이 된다든가 소리로 표현이 된다든가, 그리고 내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몇 초가 걸렸고 몇 초에 끝났는지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투어를 뛰기 위해서 우리나라 랭킹 100, 한 3, 40등 안쪽에 들어가야 시합에 나갈 수 있고,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들인데, 이 경지에 오른 걸 보면 사실 리스펙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은 퍼팅을 실패했을 때 그 여파가 가장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샷미스는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야지 들어간다. 물론 지나가야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얼마만큼 지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컨트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동작을 취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경지에 다 올라가셨고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투어를 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서 루틴 한 번 더 하고 퍼팅 한 번 더 하고 그 쇼퍼시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후폭풍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전에 완벽하게 거리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랜덤한 거리를 내가 한 채로 갔다가 몇 메달을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거리에서는 어떤 스트로크의 크기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내 템포를 조금 더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퍼팅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퍼팅을 했을 때 내 공이 어떻게 가는지 계속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마추어 분들께서 가장 큰 미스를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거리 미스예요. 그리고 어떤 코스를 가더라도 캐디가 더 잘 알지 이제 본인 아마추어 분들보다 더 못 알진 않거든요. 캐디가 정해준 대로 쳤는데 안 들어갔대요.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캐디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리를 맞춰서 쳤다면 성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습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어떤 리드미컬한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퍼팅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그 템포가 각인되어서 이제 동작이 나오게끔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템포를 맞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연습 도구죠. 그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템포, 그러니까 약속, 박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소리들 혹은 어떤 동작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캡토에 다 들어있죠. 4차 혁명 시대 네, 데이터를 이용한 레슨,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수치화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 어떤 부분을 내가 배제를 시켜놓고 그냥 둬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레슨은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만,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서 레슨이 되어야 한다는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결국 사람의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감이라는 것이 활동이 되는데, 이 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수많은 반복 동작과 손으로 얻는 이제 피드백, 눈으로 얻는 피드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데이터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데이터가 과연 그 사람한테 맞는 건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교습가 분들마다 이제 어떤 컨셉으로 추구하는 레슨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굳이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레슨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 완벽하게 데이터에 따라서 가는 동작보다는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레슨이라면 저는 동의를 하죠. 한 아카데미에서 프로님들 몇 분은 이제 아마추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캡토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한 분께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스트로크를 진행했을 때 이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얼만큼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링이라는 데이터인데 두 개 다 100%가 나왔어요. 10번을 치는데 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전증이 있는 프로님이시더라고요. 수전증이라는 건 사실 골퍼로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그 수치를 보고 그런 문제가 없는 프로님들 혹은 학생들이 그 수전증이 있는 프로님을 보면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데이터 왜 그러냐고,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 근데 저는요, 그 상태에서 사실 정색을 하면서
아니 수전증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PGA가 되셨고 수전증이 없으신 당신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불편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는 우리 학생들, 프로님들이 조금 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사실 정색을 했거든요. 수전증 있으셨던 프로님께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훈련을 했는가에 따라서 일관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요. 2009년 군대 가기 전에 지인의 소개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프로님께서 이제 성적이 좀 괜찮으셨어요. 좀 큰 대회이기도 했고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골프라는 운동 이제 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가 그냥 골프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매일 하루 일과를 골프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조금 저랑 성격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디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백을 맸었던 이제 프로님께서 다른 프로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2012년도에 남자 투어 캐디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로님께서 이 친구 정말 퍼팅 라인 잘 본다. 이 친구가 찍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시작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어 레터 C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1번은 캐릭터예요. 2번은 corporate이에요. 3번은 communication이에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수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그 세 가지 조화가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레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피드백은 어땠는지, 내 레슨이 잘 받아들여졌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레슨 받는 사람이 그냥 다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좀 나랑 좀 잘 안 맞았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얻었는지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접목했던 레슨이 과연 이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사람도 그 레슨 받는 사람도 이제 마음을 좀 열고 대화를 시도해서 이제 좀 더 레슨이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캡토라는 장비를 처음 도입을 했었을 때요. 이 캡토 하면 마이클하면 캡토. 사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한국에도 외국에만 있을 줄 알았던 정말 좋은 퍼팅 코치님들께서도 이미 한국에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도입해온 장비를 갖다가 정말 좋게 봐주시고 많이 잘 활용해 주셔서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맞는 분들께서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사용해 주심으로써 이제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삶입니다. 일단 과거형으로 따지자면요. 부모님 없이는 시작하지 못했을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시켜주셨던 그 과거의 부모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친구들, 인맥들, 인연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삶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가 가는 길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미래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골프라는 운동이랑 정말 닮았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그냥 제 삶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